자, 이 시간은 우리가 요새 아카데미 이제 오스카상을 탄 윤여정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지요? 인터넷에서 윤여정 씨 사주를 뽑아왔는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생이고 또 병어월이고 기사일이고 임신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계유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임신시와 계유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사주를 통변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대운이 정미에다가 무신에다가 기유에다가 경술에다가 신에다가 임자에다가 개축 갑인 대운이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7대운이고 17, 27, 37, 47, 57, 67, 77. 그럼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사주는 이렇게 어떤 사주든지 세력을 우선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주가 세력을 찾으라는 것은 신강이냐 신약인가를 빨리 보라는 거죠. 근데 신강이 되려고 한다면은 제철에 태어났는가 또 월에서 나는 생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우선인데 이 밑에 지지가 이렇게 4개 있어도 세력을 살피는 것은 이 월이 30%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 한 10%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거 3개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5%라든지 10% 정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생각받았으면 거의 다 신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가 기토잖아요. 기토가 5월달에는 화생토해서 기본 신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성하다는 건 인수가 많다는 얘기야. 5가 화생토 해줬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요. 또 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당히 왕성한 사주거든요. 그냥 완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왕성한 사주. 그러니까 왕하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욕심도 많고 하는 일에 중간하는 법이 없어요. 끝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비겁은 투쟁적인데 인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품이 좌절이나 또 이렇게 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그래서 인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신왕한데 성품이 굉장히 끊임없이 적극적이다. 그러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인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불을 꺼줘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뭘로 꺼주느냐? 재로 꺼주죠. 수로 꺼주는데 기토가 개수를 보면은 재잖아요. 그러니까 재에 파인해준다. 재가 와서 재를 파인해줘. 재가 와서 인수를 파해주면은 이 사주는 고급 사주가 되는데 재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 다행히 시가 인수도 임신시도 재를 파인해주게 되고 또 계유시도 재를 파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임신시보다 계유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신시 배점은 편제고 또 합이 있고 또 이게 상관보다는 식신이 더 영향력이 큰 편이에요. 이러면은 사업가로 무역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신시보다 계유시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는 연예인 사주거든요. 연예인 사주는 식신보다도 상관이 많은 사주가 연예인이 많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러거든요. 재능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연예인이면은 탤런트고 또 배우기 때문에 유시가 되면 사유축 금품이 돼서 탤런트이지 않을까. 만약에 임시지면은 사업가, 자영업자, 또 무역을 하는 사람일 텐데 그래서 저는 계유시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식신보다는 상관의 세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유시가 더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이 보면 관이 없어요.
관이 해수에 미약하게 있어요. 그럼 관이라는 건 남편을 상징하는데, 예? 관이 미약하다는 것은 남편을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식신상관이 되면 남편을 은근히 속에서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필요 없어.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남편은 내가 가르쳐야 되는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내 재능에 따르고 내 말을 들어야 좋아하지 남편이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품성이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인연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같이 살아도 그렇게 정이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재능을 자랑하는 그런 상관격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일찍 어려움을 겪고 이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주 총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사주가 운을 탔냐는 걸 보자고요. 그럼 이 사주는 지금 수가 가장 좋은 건데 수를 생겨야 되는 건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수를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보세요. 17세에서 5년간 23세 전까지는 화토가 많은데 또 화토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주는 23세 전까지는 상당히 불우했을 거다. 가정에 부모의 음덕도 없고 부모가 혹시 여유가 있어도 자기는 그렇게 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23세부터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식상운이 들어와 있어요. 식상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4세 이후에 거의 20년이 들어와 있어요. 신, 기우도 식상으로 다 순환이 되게 되는데 경금까지 아주 상당히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배우로 탤런트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40 전후 술대운이 들어오는데 술대운은 다시 터가 들어오잖아요. 금생수 해줄 수 있는 건 좋은데 술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정에 시련을 겪고 또 좌절도 겪고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47세부터 식상운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가 들어왔으니까 47세 이후에 다시 이 사람은 제2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잘 치겠다. 그래서 중요 역할을 계속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지장 없고 만족할 만큼 살았는데 애정운은 원래 관이 약하고 또 일지에 관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또 길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남편 덕이나 남자의 그 행복감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이 내년이 77세인데 지금 76세예요. 76세인데 축대운 들어왔어요. 축은 만약에 신보다도 계유시라면 사유축 금국이 들어서 일생의 최고의 운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식상 생계에서 식상운인데 최고의 대운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다 금년이 신축운이에요. 신축이니까 식상 생계 해주는 운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다 사유축 대운도 들었고 또 사유축 연운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식상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탤런트로서는 최고의 운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을 탔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우조연상을 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까지 가능성이 많고 내년은 이게 70세는 간목이 운이 들어오는데 간목이 화를 돋고 또 식상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 식상하고 이렇게 충이 들어오는 부딪히는 운으로 이렇게 충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은 건강도 많이 조심해야 되고 또 부설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